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으로 복을 전달해주는 TV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죠? 저도 반가워요. 제가 이때까지 펀드를 읽어드리고 주식 재무상태표를 읽어드리고 하고 있는데 정작 제가 연금저축에 대해서 펀드 읽어드리면서 연금저축 상품들 많이 좀 읽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설명을 올린 그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휴를 맞이해서 연금저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제가 파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팔 거고요.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걸 다 하려고 하나로 다 하려고 하면요, 제가 생각했을 땐 한 3시간, 4시간은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거 누가 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제를 좀 나눠가지고 연금저축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짧게 해서 꾸준하게 제가 시리즈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좀 좋아요, 구독 오셨으면요, 좋아요, 구독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너무해요. 자, 그럼 연금저축은 왜 가입해놔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누구나 이거는요, 연금저축은요 꼭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 뭐 이건 누구는 뭐 전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첫 번째 혜택입니다. 뭐니 해도 이것 때문에 가입을 하죠.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절세 효과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첫 번째, 이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연금으로 운용할 당시에 주는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연금 수령 시에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30대 초반이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기 전이야. 결혼하기 전이니까 아이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공제받을 게 없어. 그러면 필히 연금저축이랑 IRP는 하셔야죠. 연금저축 공제는 어디까지 해주느냐? 무려 4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연금저축 400만원, 여기에 플러스 IRP 300만원, 700만원까지 해주죠. 그거는 내가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왜 가입하는지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세액공제 및 절세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예전에는요 소득공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액공제죠.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고소득자들한테 유리하다라고 해서 이게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그러면 저소득자가 더 유리한 입장이냐? 저는 뭐 크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저소득한테는 한 3.3%를 더 해줍니다. 연간 납입 한도 금액에 400만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는데, 이거는 고소득이나 저소득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고소득자 5,500만원 이상인 사람들한테는요 12%, 지방세까지 합쳐서 13.2%를 해줍니다. 소득기준 5,500만원 미만이신 분들한테는요 15%를 해줘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6.5%를 공제를 해줍니다. 메리트 있죠. 이렇게 공제를 납입기간 중에 매년 연말 정산할 때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부분은 뭐냐? 운용시에 내가 지금 뭐 금융상품으로 운용을 한다든, 이 돈들로 금융상품으로 운용을 한다라든가 저축을 한다라든가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자도 발생을 하고 금융소득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과세가 되질 않습니다. 언제냐? 과세 이연을 시킵니다. 과세 이연이라고 하면요, 지금 낼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다. 그게 과세 이연 효과죠. 이 과세 이연 효과가 엄청나게 길어요. 30대 가입하신 분들은요, 연금저축 이거 연금으로 전환할 때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요즘 뭐 연금을요 55세 때부터 연금 전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또 65세로 늘어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65세 이후에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요, 사회초년생 때부터 하신 분들은요 과세 이연 효과가 무려 40년 넘게 나와요. 40년 이후에 세금을 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언제 그러면 세금을 내게 만드느냐? 연금 수령 시에 세금을 내는데, 그때 내는데 이때 이제 저율과세를 시킵니다. 15.4%를 내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40년 동안 운영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수익금에 대해서 15.4%를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70세 이전에는 연금 전환을 하면 5.5%의 과세를 하고요. 70세에는 4.4%를 과세를 합니다. 80세 이후에 하시면요. 3.3% 과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제 혜택이요. 무려 최대 9.9%의 세제 혜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금융소득이 만약에 1억 원이다. 그러면 9%면 얼마에 900만 원을 아끼는 거예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이때도 그냥 다 매기는 게 아니에요. 예,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 분리과세 또 혜택을 줘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요, 1200만원 한도 내에서 5.5%, 4.4%, 3.3%를 매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초과분은 연금으로 만약에 받는 금액이 이걸 초과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2천만원 이상, 12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종합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1200만원으로 맞추면요, 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1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게 큰 메리트가 있느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때 우리가 평생을 납입하게 되는 공적연금은 배제를 시킵니다. 오로지 연금소득과 IRP에 들어오는 퇴직연금들 합산 연금소득에 대해서 1200만원 초과분을 종합과세를 합니다. 이 부분만 체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사용하시는 금액들을 잘 따져보시면요, 노자산 준비로서는요, 이 연금저축만큼 훌륭한 게 없습니다. 그럼 개인연금저축 납입 한도를 보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 납입 한도를 볼 때는요, 이 IRP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IRP하고 따로 놓고 보시다 보면요, 나중에 납입 한도 설정하실 때 안 맞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함께 놓고 보셔야 되는데,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 총 납입 한도는요 1800만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개인연금저축 1800만원이라고 알고 계신데, 개인형 퇴직연금도요, 개인연금저축에 1800만원이 다 설정이 되어 있으면요, IRP에 납입 한도를 설정할 게 없어집니다. 개별 납입 한도는요, 연금저축 1800만원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RP는요, 1800만원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700만원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제 혜택은 얼마 정도 해주느냐?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개 합산, 쉽게 말하면, 두 개 합산해서는요, 700만원까지 해줍니다. 700만원까지 고소득자는 15%, 고소득자는 12%, 저소득자는 15%, 여기에 지방세 별도, 지방세까지 하면 13.2%, 15.5%, 16.5% 이렇게 세제 혜택을 줍니다. 여기에 세제 혜택 한도는요, 연금저축에는요 400만원을 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요 700만원까지 줘요. 그렇지만 합산해서는 얼마? 총 700만원까지 준다. 여기에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요, 개인형 퇴직연금에 700만원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공제받을 게 연금저축에서는 없어집니다. 그죠? 700만원까지 여기 다 하셔도 돼요. 근데 연금저축은 납입은 하셔도 되는데 공제는 못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그러면 만약에 개인형 퇴직연금에 700만원을 설정을 해가지고 내가 납입을 700만원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연금저축에는 그러면 얼마를 납입할 수 있죠? 11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데 1800만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요렇게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면요, 그러면 개인형 퇴직연금이 700만원을 다 해주면 굳이 개인연금저축을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먼저 이 두 개를 놓고 뭘 먼저 가입을 해야 되냐라고 제가 묻는다라면요, 무조건 연금저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 연금저축이요,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되게 다양합니다. 한 3,000개 이상의 펀드를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양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IRP 같은 경우에는요,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요, 제한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연금저축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상품하고요, 개인형 퇴직연금에 담을 수 있는 상품하고 딱 놓고 보면요, 나중에
실적을 놓고 보면요. 연금저축을 퇴직연금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다양성을 연금저축이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소득자다. 그래서 나는 700만원까지는 필요 없다. 그러신 분들은 연금저축만 일정 금액 부분을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설정 금액을 어느 정도로 두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무턱대고 내가 33만원, 월 33만원 하면 400만원이잖아요. 이 33만원을 다 하겠다 하실 필요 없으세요. 일단은 내가 전년도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요. 뭘 떼느냐. 홈택스 들어가시면 근로자 원천징수 납입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먼저 홈택스를 떼보세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기납입 세액이 나옵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 때 4대 보험 말고 또 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갑근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갑종근로소득세죠. 이 갑근세를 떼는데 외국인들은요 을근세입니다. 을종근로소득세라고 해서 을근세를 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갑근세를 뗍니다. 그 갑근세를 그게 원천징수죠. 매달 내가 납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모인 게 기납입세액입니다. 기납세액이 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내가 토해내야 되고 적으면 내가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려받는 금액이 내가 부족하다. 아직 더 못 돌려받는다. 그 공백이 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돌려받을 금액을 설정을 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연금저축 계좌에는요, 더 큰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돌려받은 거 외에, 내가 공제받은 거 외의 금액들은요, 일반 계정하고 똑같이 운용이 됐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찾아 쓸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또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여기 부분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숫자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더 보기가 힘든데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30세에 연금저축에 가입을 했다 안 했다를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30세에 내가 연금저축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은퇴까지 한 35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5년 동안 내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 납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매월 이분은 700만원 풀을 다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로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이분께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는 매년 92만 4천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 퇴직연금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요. 뭐니 해도 이 92만 4천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 돈을 재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행을 했다라고 하면 35년 동안 돌려받는 공제 금액만 하더라도 3,234만원입니다. 이거는 부수적인 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돌려받은 금액이니까. 그런데 이 부수적인 수익을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면요. 적립금이 어마어마해집니다. 2억 7,734만원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연금저축이 아니라 뭐 일반 저축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뭐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운용을 했다라고 하면요 2억 4,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이자가 따라오겠죠. 이자를요 복리 이런 거 안 따지고요 단위로 그냥 계산을 단위로 받는다라고 하면요 35년 동안 이분 연금저축에서는 이자가 554만 6,800원이 발생을 할 겁니다. 왜? 적립금이 추가 투입 금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요 2억 4,990만원이 됩니다. 이자가 490만원 밖에 안 돼요. 요 이자도 차익을 발생을 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과값은 어떻게 되느냐. 70세에 수령을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70세에 4.4%의 연금소득세를 떼고 내가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세금 떼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자산은요 2억 6,98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저축상품, 정기예금 상품들을 운용해 가지고 오신 분들은요 어때요? 고감 빼먹기를 해야죠. 연금저축으로 연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감 빼먹기를 해야 되는데 고감 빼먹기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자 소득세를 내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15.4%를 떼고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본인의 총 세금 공제하고 자산은요 2억 4,910만원이 됩니다.
물론 내가 납입한 돈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합산 차이 금액만 하더라도 2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자소득세에는요, 이 전체 금액에서 15.4%를 떼는 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 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빠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 합산 차이만 하더라도 2천만 원을 가지고 온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는요, 이걸 비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단순히 저축하고 뭐 요런 거, 뭐 복리 뭐 얘기하시면서 보험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험요, 복리 뭐 2% 뭐 2%, 2.5% 뭐 1.8% 뭐 준다라고 하더라도요, 복리가 좀 낮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복리로 비교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험 상품에서는요, 뭘 뗍니까? 사업비를 떼잖아요. 그죠?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펀드로 운용했을 때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펀드로 운용했을 때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위에는 똑같겠죠. 똑같은 조건입니다. 저축했을 때랑 저축으로 비교했을 때랑 똑같은 조건이에요. 납입액 700만원씩.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 계정에서 똑같이 펀드로 운용을 했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8천만원을 연금저축 펀드로 운용하느냐, 아니면 CMA 계좌에서 펀드로 자산을 운용을 하느냐, 똑같이 700만원씩 내가 투입을 해서 내 노자산 및 뭐 자금을 시드머니 같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입을 해서 적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세제 혜택 똑같이 연금저축 펀드는요 13.2%의 세제 혜택이 발생을 합니다. 재투입되죠. 그러면 적립 공제금액도 3,234만원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총 적립금액까지는 앞전하고 똑같겠죠. 2억 7,734만원이 적립이 되고요. 연금저축 무가입자는 2,450만원이 펀드에 총 적립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로 따졌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자, 수익률을 가정을 했을 때는요, 수익률이 35년을 똑같이 저축하고 똑같이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수익률이 연 4%로 가정을 했습니다. 왜 연 4%로 가정을 하느냐? 연 4%를 가정하는 이유가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펀드, 이런 부동산 펀드만 하더라도요, 꿈쩍하지 않고 그냥 부동산 펀드에 넣고 35년 동안 운용을 하시더라도요, 연 4% 가지고 옵니다. 부동산 펀드들이 평균 4.3%의 연 수익률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안전자산이죠. 그죠?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위험률은 공실 위험이 있는데, 펀드들은요, 잘 뜯어보면요, 부동산 펀드들은 잘 뜯어보면요, 수년 동안 적정하게 4.3%에서 4.5%를 꾸준하게 수익률을 낸 것들은요, 공실률이 거의 없는 부동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타고 다니셔도 거의 손실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만 하더라도 연 4.3%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제가 기본 수익률을 4%를 했습니다. 물론 뭐 주식이나 뭐 주식형이나 이런 데서 좀 넣어가지고 좀 고수익도 노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계산할 것 같으면요, 계산이 좀 까다로워요. 그죠? 계산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왜?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손실도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자산 기준으로 제가 연 4%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펀드는요, 순수복리입니다. 순수복리. 보험에서 복리, 비과세 뭐 이런 얘기 해봐야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 사업비가 일단 그 복리 이자보다 훨씬 많이 떼기 때문에. 그런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순수복리예요. 4%를 받으면요, 그 수익이 다시 재투입이 그냥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굴러가기 때문에 복리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연 4% 복리로 계산을 하게 되면요, 연금저축으로 가입하신 분은요, 3억 2,600만원의 수익을 가지고 오십니다. 일반 계정에서 운용하신 분은요, 2억 4,500만원이 시대였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2억 9,100만원의 수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자산이요, 달라지죠? 연금저축으로 운영하시는 분은 6억이 넘어요. 연금저축으로 운영 안 하신 분은 5억 3,600만원이 됩니다. 그럼 결과값이 어떻게 돼요? 결과값 같은 경우에는요, 세금이 나오겠죠. 그죠? 물론 여기에는요, 세금을 70세로 가정을 하면 4.4%를 뗍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4.4%를 떼고 총 내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요, 5억 7,677만원이 됩니다. 아까 저축보다요, 2배가 되죠. 그럼 일반 계정에서 운용하신 분은요, 물론 15.4%를 떼고, 2천만원 미만은 분리과세를 해서 15.4%를 떼고, 2천만원 이상은 뭘 하죠? 종합과세를 매기죠. 그래서 총
과세를 떼는 게요, 결과값이 달라지는 게 이 부분 때문에 또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일반 계정에서 만약에 운용을 하시게 되면요, 2천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규모의 8천만원 이상 꾸준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은퇴를 하신 분들은요, 그래도 종합 과세 구간이 24% 구간이 됩니다. 그럼 24%에 지방세까지 포함을 하면 26.4%를 떼게 되죠. 그게 7,154만 4천원을 세금을 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곡간 빼먹기를 할 수 있는 돈은 4억 6,156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합산 차익이 어느 정도 나냐? 연금저축이 1억 1,500만원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둘 중에 연금저축으로 운용을 하신 분은 어떻게 돼요? 벤처 한 대를 더 끌 수도 있는 금액이 더 나오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게 연금저축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연금저축이에요. 이 연금저축 세제 혜택은요, 돈으로 놓고 보면요, 15.13.2%, 12%, 15%, 별거 아니네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숫자로 놓고 보면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요, 연금저축의 가입 이유 첫 번째로는요, 세제 혜택입니다. 자, 그럼 연금저축을 왜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훌륭한 자산관리 기능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보험하고 제가 펀드하고 차이에 대해서 살짝만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세한 거는 다음에 제가 또 올려드릴 텐데 훌륭한 자산관리 능력에 있습니다. 이 훌륭한 자산관리 능력, 다양성,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보실게요. 연금펀드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은 환매 수수료가 없고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펀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따로 두고 세계 각지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다양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금저축은요,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안정성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도 제가 아까 부동산 연 4% 정도의 안정적인 운용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펀드도 채권형하고 부동산 등을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장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연 단위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연 단위 복리 이자를 주고요. 사업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1%에서 12%, 15%. 요거는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비가 없죠. 보수 연 1% 내외의 보수를 주고 운용을 하는 거고요. 분산 투자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주식형하고 글로벌 펀드, 그리고 ETF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다는 거. ETF가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빠졌네. ETF 또 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주식형 글로벌 펀드 이런 걸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죠. 그러면 고수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뭘 안아야 돼요?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쪽박 차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공부하려고 회사를 다니면서 여기에 금융에 공부하시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제대로 된 컨설턴트를 만나야 되는데, 제대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매주 제가 수익을, 늦어도 한 2주에 한 번은요, 제가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제가 현재 수익률, 그리고 시장 상황, 그리고 경제 분석, 이런 것들을 제가 고객들한테 꾸준하게 제가 지금 날리고 있어요. 꾸준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또 수익률도 꾸준하게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손실이 나는 포트에서 손실이 나는 이 펀드들은요, 왜 손실이 나는지, 이게 회생 가능성은 있는지, 이게 어느 때에 추매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 유동성이 이 연금저축은요, 완벽한 계좌예요. 완벽한 계좌. 만약에 이 계좌를 내가 만든다라고 하면요, 연금저축 계좌부터 무조건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자유로운 저축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부분 현금 출금도 가능합니다. 부분 현금 출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1,800만원까지 납입 한도가 있잖아요. 그죠? 공제 얼마까지예요? 400만원까지예요. 그러면 나머지 300은 퇴직연금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한 1,000만원 내가 여기에 한 500만원씩 넣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400원 공제를 받고 10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일반 계정에서 운용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CM에서 운용하라고 한 거랑 똑같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운용을 해서 수익이 난 거는 찾아서 쓸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없다.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걸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일반 계정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거는요, 운용 보수가 연금저축이요, 훨씬 쌉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아름다워요. 포트폴리오는요, 박스입니다. 박스. 자, 박스가 있어요. 자, 여기에 만약에 물건을 담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박스 안에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기능이 만약에 뭐 컴퓨터 한 대만 담을 수 있다. 그러면 컴퓨터만 들어가겠죠. 이게 뭐예요? 보험이에요. 연금저축보험. 이것만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펀드로 가져가시게 되면요,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양해집니다. 여기에 채권도 담을 수 있고요, 주식도 담을 수가 있고요, 글로벌 주식도 담을 수가 있고, 국내 주식도 담을 수가 있고, 여기에 ETF도 국내외 ETF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운용을 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요, 저는 세 번째 연금저축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요, 저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아무나 누구나 가입.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있으면요, 가입이 됩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추가적인 이득이요, 상속하고 증여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대한민국 산모님들이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산모님들, 어머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학부모님들, 꼭 보십시오. 자, 잘 들으십시오. 대한민국 학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 현재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 어머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 부분은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한테 주는 주는 첫 번째 선물로요, 금융상품이 뭐냐? 첫 번째 선물은요, 태아보험이죠. 태아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죠?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그죠? 언제까지 납입을 해줘요? 보통 이제 10년 납, 30년 만기, 20년 납, 30년 만기,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요. 그죠? 20년 납, 100세 만기 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내가 다 내주겠다는 뜻이고, 10년, 20년 납입을 하고, 30세까지 하시는 분들은 성인이 되면 네 보험은 네가 들으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아이한테 주는 금융상품은요, 나이가 이제 아이들 교육비를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죠? 교육비 걱정 많이 되시죠? 그러면 교육비 상품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비를 보험 교육비를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누굴 만납니까? 태아보험 가입한 보험 설계사를 만나요. 그러면 그 보험 설계사, 이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요, 기기성전 보험으로 끝납니다. 결국 보험으로 가입을 하죠. 슬퍼요. 정말 불운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요. 정말 채널이 너무 좁다 보니까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육비를 또 보험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세 번째, 선물로 뭘 주느냐? 은행에서 이제 선물을 줍니다. 은행에 은행에 또 갔더니 은행에서 뭐라고 해요? 아이 낳으셨으니까 자녀 앞으로 종합청약저축통장 하나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혹하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어차피 내가 우리 지금 우리 시절에 아이 결혼할 때 집 한 채 마련해주기 힘들잖아요. 그런 고민도 있고 해서 청약저축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냥 금융상품으로 아이에게 대표적으로 해주는 1, 2, 3가 태아보험, 그리고 교육보험, 교육용으로 저축보험 하나 하고, 그리고 종합청약저축통장, 이 세 가지를 선물로 해주죠. 슬퍼요.
원은 원래, 원은 할 수밖에 없어요. 원은 해야 되고요. 투, 쓰리는 잘못됐어요. 투, 쓰리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청약저축은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18세 때부터 가입하시면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면 그 돈으로 교육비로 저축보험에 들 게 아니라 이때부터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종합청약저축통장 필요 없습니다. 개인연금저축 계좌 하나면요 다 해결돼요. 야, 이런 것들은요 제가 설명을 하자 그러면 이 백지 컨설팅을 좀 해드려야 돼요. 상담 원합니다. 뭐 이런 거 간략하게 한 개 문자로 남겨놓으면요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상담들은요 그렇게 진행을 제가 해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상담 신청을 하고 제가 좀 먼 것들은 사전 상담은요 전화로 간략하게 하고요 만나야 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만나고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제가 전화 상담으로 다 해결해 드리니까요 금융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하시다가 노무 관련으로 해가지고 뭐 퇴직금을 못 받았다 뭐 이런 분들도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상 연금저축 읽어드리는 거는 연금저축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사유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더 좋은 내용으로 연금저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뭐 하는 얘기들이 뭐 미래의 수익률을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요. 항상 수익에는 위험도 따른다라는 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불문율이죠.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 고객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구독자분들도 다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